2025년 12월 14일 위원장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조금 조정이 나왔고요. 큰 조정이 나와가지고 월요일 날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고용 지표하고 CPI 지표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게 부정적인 지표들이다 보니까 조금 시장이 먼저 선반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이슈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신용위험, 리세션 한계경 동일하게 시장의 오름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성공했고요. 금리 인상이 일본입니다. 추가 금리 인하는 이제 퀘스천이 된 거고, 얘는 이제 있는 상태. 1%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그래라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가해 약간 이런 게 대박이 난다는 게 우연일까라는 것도 하나의 기책 사유가 될 거고요. 경제 이슈에 집중하자는 거. 근데 이제 엔비디아 수출형의 시진핑하고 관계, 미중이 서로 양분하는 그런 전국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관세에 대해서 대부분이 안 좋은 판결 내면 또 조정이 나오고 그 이후에 평탄화된 것 같지만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상호 관세 빠르고 확실하다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멕시코가 또 따라하는 나라마다 국경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앱스타인 저택에서 나온 사진들에 따라서 트럼프 이슈도 아직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이게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용위험입니다. 그대로 CDS는 23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게 안 내려오는 게 큰 건데요. 미국 투자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투자는 안 일어나죠. 그게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DS는 전주 대비 이제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다음에 신용 전망이 산업별로 상이하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전망하는 거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발 가계비세 미관 소비는 발목입니다. 소비 여력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거는 금리 인하기가 제대로 와야 되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2.5까지만 내려와도 이거는 많이 살아날 거고 이제 정상적인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은 4조 1천억 원 정도 늘었다라고 했지만 전체 캐파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거에 상응하는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남을 예를 들었을 때 한계 기업이 많고 대출 이자 못 갚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풀어내는 그런 문제 이제 정책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세션 경기 침체 있고요. 미국이 경기 침체 여부인데 이거는 노동자 실업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표가 나오길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일어난 겁니다. 3.75죠. 근데 대기업들은 건재한데 AI 쪽에서의 실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3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반등될 때 이제 시장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우리나라는 본 예산이 학대 편성이니까 긍정적이고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내년에 침체가 오면 20%, 많이 떨어지면 저도 30%밖에 안 봐요. 그래서 이제 70%를 놓지 않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래시가 와도 70% 수익을 투자를 하고 해서 반땅이 된다고 35잖아요. 현금 30% 가지고 이걸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시장을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고용 매장도 저가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운동 중에서 제일 싼 운동이 뭔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달리기입니다. 그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만큼 그만큼 소비가 진작에 안 되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건설 경기까지 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본이 있어야 이걸 해결해 낼 수 있는 구조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했고 우리나라도 금리가 이제 가까워졌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는 시점까지 왔고요. 금리 인하 언급은 했었는데 아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내년은 진짜 안개 속입니다. 근데 고용이 이제 악화가 되면 금리는 추가 인하가 돼서 3까지 내려갈 것 같고 고용 악화되는 소식에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한 20%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금리 인상하니까 비트코인이든 자산 시장이 조금 혼조세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도 시장이 계속 혼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는 거 만들었고 3단 내려왔죠. 이것도 지금 4단까지 딱 맞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나왔고 지금 여기를 유지할지 3까지 내려갈지 한번 보시고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에는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고점 박스권 우리는 할 겁니다. 내려가는 동안에는 이제 올라올 때 시장이 어떻게 격하게 반응을 할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위험 점검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